2022년 6월, 한 여성이 귀주성에 있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괴되어서 다른 집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양유하라고 하고요. 제가 유괴범 인상착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유괴범 꼭 잡고 싶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해요. 그럼 사건 접수를 위해서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에 적힌 이름은 양유하가 아닌 리수옌이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여성이 말을 이어가요. 제가 리수옌이라는 이름으로 26년 동안 살았지만 작년에 제 원래 이름이 양유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양유하예요. 저는 어릴 때 원래 여기 귀주성, 구이양에 살았고요. 그 유괴범 좀 꼭 제발 잡아주세요. 제가 그 사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이 양유하라는 여성, 그녀의 신고와 거기서 시작한 경찰 조사로 인해서 충격적인 일이 밝혀지는데요. 이는 중국 최악의 아동 인신매매 사건으로 중국에서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사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제 지인분이 다뤄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오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인간이, 그것도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감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정말 인간의 악하고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피해자의 용기와 집념, 그리고 의지력이 어떻게 인생을 개척하고 정의를 실현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건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이곳은 중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 윈난성입니다. 여러분들 윈난성이 날씨도 정말 좋고요. 자연 환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양한 그런 소수민족들이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색다름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요. 뭐 리장, 따리, 샹그릴라, 아름다운 관광지가 정말 많은 곳이 바로 이 윈난성입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예쁜 풍경만 보고 살면 마음도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오늘 사건의 주인공 중 하나인 위하잉이라는 여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여성은 어느 날 돈이 좀 필요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고 모을까 생각하다가 정말 쉬운 방법 하나를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거였어요. 그 아들 팔아서 고작 받은 돈이 5천 위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천 위안 현재 환율로 1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에요. 물론 30여 년 전이긴 하지만 돈의 가치가 좀 다르겠죠. 제가 중국에서 은행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 넣어서 환산하면 12만 위안 정도? 2,4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해요. 근데 아니 지금 자녀 혹시 있으신 분들 계세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2,400만 원을 위해서 내 아이를 팔아 넘긴다는 게? 심지어 이 여성은 그 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어린애를 팔아 넘기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네? 그리고 이걸 계기로 그 위하잉은 중국 최악의 아동 인신매매범이 됩니다. 이 위하잉은 사실 정말 기구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1963년 딸이의 바이족 자치주의 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는데요.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마치고 그 어린 나이에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17세 때, 17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정말 두 부모를 빨리 여의게 됩니다. 그러던 위하잉은 20살이 되던 해에 충칭 출신의 남성 왕지아원과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는데요. 그러다가 이 위하잉은 26살에 다시 혼자가 됩니다. 왜냐면 남편 왕씨가 절도죄로 감옥에 수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하잉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타 지역으로 나가서 혼자 일을 하다가 공시엔양이라는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고요. 동거까지 합니다. 동거하면서 뭐 피임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1992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그 아들입니다. 위하잉은 이 아들을 허베이성의 한단이라는 지역의 브로커에게로 넘겨버리고요. 이 아들의 아버지 궁시엔 양도 뭐 말리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했어요. 이게 돈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을 팔아버린 것을 시작으로 이 위하잉은 본격적으로 아동을 유괴하고 매매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남자친구 궁 씨가 그녀를 정말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인 왕 씨도 감옥에서 나와서 공모해요. 이 세 사람의 관계 무슨 헐리우드야 뭐야. 이 리더인 위 씨를 중심으로 남편과 내연남이 뭉쳐서 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들의 수법이 어땠냐면요. 처음에 이 내연남, 궁시엔 양이 목표 아동을 물색합니다. 우선 지역을 하나 정해요. 지역을 하나 정해서 거기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머뭅니다. 거기서 이제 위하잉이랑 같이 살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랑 친분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관찰해서 타겟이 될 아동을 물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동 위주로 물색을 하냐면요. 우선 부모가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아이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어린이들 위주로 찾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1990년대죠. 지금이랑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키즈캠, 홈캠 이런 거 없었죠. 사실상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서 돌봐줄 어른이 없으면요. 그 어린아이들끼리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가 사라져도 부모님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목표 가정을 정하면요. 그 근처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미화잉이 본격적으로 그 타겟이 되는 아이의 부모님께 접근해서 친분을 쌓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이사 온 누구누구입니다. 앞으로 저희 이웃이니까 잘 지내요. 바쁘실 때 저희 집에 아이 맡기면 제가 봐드릴게요.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타이밍 보다가 이제 유괴, 실행하는 거예요. 이 양유아도 그렇게 이웃에 살다가 납치된 케이스였습니다. 아니면은 이 유화잉은 동네 애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과자, 젤리 이런 거 사줄게. 아니면 우리 오락실 가서 게임할까?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위화인과 남편 왕 씨 사이에 처음에 딸 하나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딸을 유괴에 이용을 합니다. 그 목표 아동들이랑 같이 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목표 아동들도 누구누구네 아줌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위화인의 친구 보면 뭐 친구네 엄마니까 친근감도 느끼고 또 그 애들 부모님도 위화인 보면 누구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경계심 같은 것도 갖지 않았던 거죠. 참 이 딸은 무슨 죄예요. 태어나 보니 그냥 엄마 아빠가 범죄자인 거야. 그리고 뭣도 모를 때 범죄에 이렇게 이용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이 남편 왕씨 차례였습니다. 이 왕지아원은 그 이제 위화잉이 아이를 납치하면 그 납치된 지역에서 아이를 허베이성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 이송하는 과정을 처리를 하고요. 거기서 이 아이 또 브로커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인들, 브로커랑 직접 접촉해서 거래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정말 이 막장 3인조. 이들은 이런 식으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내륙 지방들, 구이저우, 윈난성, 충칭 등에서 17명의 아동들을 유괴해서 허베이성 한단에 있는 중개인에게 넘기고요. 이 중에 5건은 형제 혹은 남매가 함께 유괴가 된 사건들이었어요. 아이를 잃은 이 12가정의 부모님, 삶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이 미화잉 2000년에 허베이성 경찰에 한번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미화잉을 체포했던 경찰은 정말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기소할 때 이 기소를 진행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요. 그래서 이 미화잉이 석방되고 맙니다. 그러던 2004년 이 미화잉이 윈난성에서 아동을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요. 즉시 그 납치 미수 때문에 체포되어 징역을 선고받고 2009년에 출소합니다. 그렇게 가려진 이 12건, 17명이 납치된 아동 유괴 사건, 영원히 아무도 모르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22년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피해자 양유화에 의해 드디어 이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양유화라는 여성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인상 자체가 너무 예쁘고 똑부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들어보시면 이 양유화라는 여성 정말 머리도 좋고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로 긍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양유화는요, 원래 이름이 양유화인데 납치되면서
새로운 가정으로 가서 리수엔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거든요. 자기 이름을 26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되찾는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양유화라고 계속 할게요. 양유화는 어렸을 때 구이저우시의 구이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이제 부모님 사랑 가득 받고 자란 그런 막내딸이었어요. 그러다가 1995년 양유화가 5살이던 어느 날 옆집 아줌마 위화잉이 와서 갑자기 말을 겁니다. 아줌마랑 같이 시장에 바늘 사러 갈래? 시장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오늘 재밌게 놀자. 하지만 따라갔더니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갑자기 이 아줌마가 웬 아저씨랑 자기를 데리고 나가서 엄마가 사준 이 예쁜 옷 뺏어버리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기차도 타고 차도 타고 엄청 먼 데로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절했던 아줌마 위화잉이 정말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양유화가 너무 무서워서 우니까 너 한 번만 더 울어봐. 너 한 번만 더 울면 이 기차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이러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이 어린 양유아가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적셨더니 발로 차고 학대를 하고요. 또 그러다가 이 위화잉이 양유아를 중개인에게 넘기기 전에 한번 씻기려고 이제 머리를 감기는데 물이 너무 뜨거웠대요. 그래서 이 양유아가 아줌마 물이 너무 뜨거워요. 위화잉이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그 펄펄 끓는 물을 이 5살짜리 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이 정말 어린 그 피부, 어린 두피 얼마나 연하고 약해요. 그 두피에 화상까지 입어요. 이것 때문에 이 양유아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위화잉 머리 스타일한 머리 짧은 여성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양유아는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서 청각장애인 가정의 양녀로 팔려갑니다. 그 집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할머니랑 청각장애인인 양아버지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데요. 집이 막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흙으로 만든 그런 흙벽 돌집? 흙발라 만든 그런 집이었고요. 비가 오면 비가 막 새는 거예요. 이 리수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된 양유화. 양아버지는 어느 정도 잘 해주시긴 했는데요.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어린애한테도 농사일을 시킵니다. 초등학생 되면서 옥수수, 땅콩 이런 거 지붕 위에 펼쳐서 막 말리고 돼지한테 염을 주러 다니고 풀 베러 다니고 어린애가 이런 힘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학대를 해요. 할머니가 얘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얘가 워낙 똘똘해가지고 납치되기 전 원래 부모님 그리고 납치 과정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때리고 괴롭히면서 사실 근데 이런 기억들이 너무 어릴 때의 기억들이다 보니까 양유아도 막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너는 니네 부모가 너 딸이라고 싫다고 버려가지고 우리가 걷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우리가 너를 얼마 주고 사왔는지 알아? 그 돈 빨리 네가 일해서 갚아야 돼. 알지? 근데 또 이 할머니가 점점 늙어가고 병약해지니까 이 양유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먹을 밥 직접 요리해서 차리고 빨래하고 이 와중에도 이 어린 양유아 정말 성실하게 학교에 다닙니다. 새 옷 같은 거는 입어본 적도 없고 신발도 빵꾸 뚫리면 이 자전거 튜브 같은 거 잘라가지고 구멍에 떼어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수선해서 신고 다니고요. 이 양유아가 또 똘똘해서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숙제 대신 해주고 뭐 스스로 용돈 벌어서 학용품, 준비물 사서 초등학교까지 마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양유아 정말 잘 자랐죠. 이런 뭐 시련들로 인해서 사춘기 시절에 삐뚤어지기보다는 멘탈이 정말 단단해지고요. 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하는 삶의 자세를 다지게 됩니다. 이 허베이성 정말 추운 곳이에요. 서울이나 이제 경기 북부랑 온도가 좀 비슷한데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추운 데도 있어요. 이런 데서 한겨울에 온종일 이 어린애가 밖에서 맨손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양유아가 그러다가 하루는 손에 동상이 생겨요. 이 어린 양유아가 내 손이 왜 이렇게 붓고 빨개졌지? 누르니까 되게 신기하다. 내 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이게 애써서 재밌는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팁니다. 이 와중에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양유아를 보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야, 쟤 있잖아. 쟤네 아빠가 키워가지고 자기 새색시 만들려고 데려오느래.
이 양유아가 어릴 때 뭐 고생하고 몸이 힘들고 이런 거는 사실 다 괜찮았대요. 근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문 퍼뜨리고 편견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선이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양유아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교 진학은 하지 못하고요. 마트나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양유아도 2009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20살인 또 다른 어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남편 양유아를 정말 사랑했어요. 이 어린 나이에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그 다공, 그러니까 이런 저임금 노동 같은 거를 하면서 살았고, 삶은 여전히 고됐지만 그래도 서로를 정말 아꼈습니다. 그러다가 양유아가 22살이 되던 2012년, 자기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남편한테 털어놓아요. 여보,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내가 어릴 때 납치됐었어. 우리 아빠가 진짜 친아빠 아니고 나는 완전 말투도 그리고 뭐 이런 날씨도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고 언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언니 이름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 남편은 이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양유아의 시댁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요. 시부모님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시부모님들 이 이야기 듣고 이 예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우리 며느리에게 이런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게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예전 가족들 찾아보자. 이러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이 양유아랑 남편은 두 사람에게 당시 거금이었던 3천 위안을 써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족 찾기 사이트 이런 거에 가입해가지고 신상 정보 올리고 뭐 실종 아동 찾기 이런 정보 매일 찾아보고 했는데 큰 진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안기관을 찾아가서 이 경찰서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DNA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요. 그 중국에 마오베후에짜라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가야 집에 돌아오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영리 기관인데 중국 전역에 그런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서로 이제 정보 공유해서 아이 찾기 위한 그런 단서 알아내거나 경찰과 이제 협력을 해서 DNA 대조하고 뭐 IT 기업이랑 협력해서 뭐 AI 얼굴 인식 뭐 이런 거 통해서 실종 아동들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천 명의 아동들이 부모와 재회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는 부모 모르게 해외 입양이 돼버린 애도 있었대요. 양유아도 여기에 자기 정보를 직접 등록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부모가 내 아이를 찾는다라고 먼저 정보를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매칭이 되겠죠. 근데 양유아의 부모님들은 그런 거 올려놓지 않으셨나 봐요. 일치하는 뭐 정보도 없고 양유아 자체를 찾는 사람도 없으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무려 9년 동안이나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대로 들어와서 중국의 숏폼 플랫폼들이 인기를 끌게 돼요. 이 2021년 4월, 양유아는 여기에 영상 하나를 게시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때가 저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런 역병이 돌 때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뭐 요것만 보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테고 어릴 때 나를 알던 사람이 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영상 하나를 게시해요. 이 사진, 이게 양부모님이랑 살면서 찍은 이 양유아의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여기다가 저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글을 써서 올립니다. 이 영상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양유아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전에 그 할머니가 양유아한테 니네 부모님이 너 싫다고 팔아서 우리가 데려온 거다 뭐 이런 얘기 계속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계속 주입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유아는 사실 좀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요, 엄마 아빠 혹시 제가 여자아이라서 딸이라서 저를 안 찾으시는 건가요? 이런 호소하는 영상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유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릴 때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집에 지도를 그려서 업로드를 하거나 어릴 때 그 왜 생각나는 단편적인 그런 기억의 조각들 있죠.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올려요. 제가 살던 우리 집은요, 기찻길이랑 엄청 가까웠고, 제가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언니 이름은 쌍잉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언니랑 돼지우리에서 놀다가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다쳤는데, 언니가 저를 업고 엄마한테 갔던 기억도 나요. 근데 이런 양유화의 영상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님이 직접 출연해서 얼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른이 됐어도 아마 님 얼굴 보면은 누군가 알아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얼굴 나오는 영상이 부담스러우면 최근 사진 같은 거 올리시면 가족들이 더 잘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유아는 2021년 5월 2일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나온 이 영상들을 업로드합니다. 납치 때 상황, 그리고 자기가 기억하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특히 뉴스 계정이나 이슈 계정, 뭐 요런 거 다른 계정에서 재공유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이제 뉴스 계정에 2차로 올라온 이 영상을 본 네티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저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분이 말하는 그 언니 이름이 우리 사촌 언니 이름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 사촌 언니 중에 한 명이 옛날에 구이양에서 이웃 사람한테 납치된 적이 있는데 제발 저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걸 본 사람들이 이 댓글 올려라, 올려라 하고요. 양요아도 이 댓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촌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습니다. 그 댓글 쓴 사람, 사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촌 언니, 이름이 쌍잉이라는 여성. DNA 검사를 하는데요. 양유화와 자매라는 그런 결과를 받습니다. 진짜 친자매 맞죠? 여러분들 이게 그 사진인데 둘이 진짜 닮지 않았어요? 그쵸? 아무튼 5월 15일 양유화는 고향으로 언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는 진짜 이름이 쌍잉이었던 이 언니, 양상인과 84살이 되신 백발이 된 그 외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양유아는 사실 이때 자기 원래 이름이 양유아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유아의 부모님들은 이 양유아 왜 안 찾았을까요? 이게 안 찾은 게 아니라 못 찾았던 거예요. 이 양유아가 유괴되어서 실종된 후에요. 부모님들은 이 막내딸 찾으려고 재산 다 탕진해 가면서 수소문하는데요. 정말 티끌만한 작은 단서 하나도 찾지를 못했고 아버지는 술만 드시다가 97년에 피토하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1년 후에 우울증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언니 양상이는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학업도 중단하고 어릴 때부터 일하면서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이것들을 다 들은 양요한은요, 그 유괴범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우리 언니도 고생하고, 외할머니도 이 가슴에 손녀와 딸, 사위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겠다. 범인 꼭 찾아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요, 자기가 겪은 거, 기억하는 것 토대로 이 구이양의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하고요. 범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찰서에서는요, 이 구이저우성에서 아동 인신매매로 검거된 사람들 기록 먼저 보면서 이 양유아의 진술과 최대한 부합하는 용의자들의 사진 10장을 보여주는데요. 이 양유아는 그 중에 사진 한 장을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라고 지목하는데 그게 바로 이 위화잉이었습니다. 이 양요한은 위화잉 때문에 이 머리 짧은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긴 상태잖아요. 그 얼굴 정말 잊지 않고 지금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전담팀을 구성하고요. 이 용의자 추적을 위해서 윈난성의 여러 가지 지역을 방문해서 증거 수집하고 허베이성, 충칭 등등등 이 위화잉과 관련된 타 지역도 정말 여러 번씩 방문을 합니다. 심지어 이 허베이성 한단시 그 브로커 찾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다 이 한단으로 팔려왔죠. 그래서 방문해서
그 브로커도 찾아야 되고 이 아이들 어디서 불법적으로 데려온 그 양부모들도 찾아야 되는데요. 수색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주민들이 무슨 다들 약속한 것처럼 입 꽁꽁 닫고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두운 밤에 몰래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관련 인물들의 뭐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을 방문해서 문패를 하나하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 속의 이름들과 직접 대조해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이렇게 직접 발로 뛴 경찰들의 수색 작업 끝에 2022년 6월 30일 장윈이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는 위화잉이 중국 충칭에서 체포가 되고요. 2023년 9월 18일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위화잉의 1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해요. 이건 내 남편 왕지아원이랑 남자친구 궁시엔양이 벌인 일이다. 나는 그들이 협박해서 정말 억울하게 가담한 거다. 라고 뻔뻔하게 거짓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뭐 딱히 뭐 보이지 않았고요.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긴 했는데 일부 증거 사실들이 조금 누락이 되어서 2심까지 넘어가고 재심까지 받게 됩니다. 이 2심은 같은 해 11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녀의 태도가 좀 바뀝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피해자들의 눈에는 이거 뭐 사형 피하려고 이러는 걸로밖에 안 보였어요. 양유아는 이 사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화잉,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오직 법적인 엄벌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편 경찰들은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 위화잉이 총 17명의 아동을 유괴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요, 증거를 모두 확보합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이죠. 2024년 10월 25일, 이런 증거들로 재심이 이루어졌고요, 마침내 그녀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형 선고를 들은 양유화,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 최종 판결만을 기다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 묘지에 찾아갑니다. 드디어 내가 부모님의 한을 풀었다라면서요. 그럼 이 위화잉 말고요, 범죄를 도왔던 지금 막장 3인조였잖아요. 그 남편 왕씨와 내연남 궁씨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씨 잡고 보니 예전에 탈옥까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동 인신 매매, 탈옥, 절도죄까지 리장시 인민법원에서 16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요. 이 궁씨는 2008년에 이미 지병으로 사망해서 법적 처벌은 따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편 이 위화잉이 이 왕씨랑 궁씨 사이에서 각각 아이들 하나 있던 거 기억하시죠? 특히 궁씨 사이에서 사생아로 낳은 이 아들은 이 위화잉이 직접 인신매매로 돈 받고 넘겼잖아요. 사실 이 아들의 행방도 밝혀지는데요.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엄마가 그렇게 하신 거 저 이해합니다. 오죽 어려우셨으면 그러셨겠어요. 라고 하면서 위화잉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도 해요. 이 악독한 부부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요, 이 위화잉이 납치한 17명의 아동 중에서 양유아 포함해서 이제 11명의 아동 행방이 밝혀졌고요. DNA 검사를 통해서 부모 아니면은 원래 가정과 재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6명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양유아는요, 이제 신분증상 이름도 리수엔에서 양유화라고 바꾸고요, 원래 이름을 되찾습니다. 허베이의 한난 지역에서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요, 새 아이의 엄마예요. 이 양유화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자신과는 달리 이 나의 새 자녀들에게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주고 싶어서 뭐 여행도 자주 다니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아이들 얼굴은 가려놓긴 했는데요. 이 아이들 얼굴 보면은 진짜 부모님의 사랑, 서포트 받으면서 밝게 자란 그런 행복한 티가 정말 팍팍 많이 납니다. 한편 이 양유아 부부는 또 열심히 살아서 그동안 남편은 이제 카오야, 구운 오리 뭐 그런 식당이에요. 그런 식당도 열고 양유아는 피부 관리실 사장님이 됐어요. 이제는 중산층 가정으로 정말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고향인 이 귀주에서 친척들도 만나고 또 고생을 많이 시키긴 했으나 자신을 그래도 나름껏
잘 키워준 양아버지랑 여행도 다니고 뭐 자주 찾아뵙고 잘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아버지와 양유화의 진짜 가족들이 만나기도 하고요. 이 양가가 자주 교류하기도 하고요. 또 이 언니 있죠. 끝까지 이름 안 잊어버렸던 이 양상잉 언니. 이 언니네 가족들과도 자주 만나고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 마오베후의 찌아라는 거 있었잖아요. 실종 아들 찾는 그 비영리 플랫폼. 거기 자원봉사팀에 합류를 해서 지금 더 많은 실종 가족들의 재회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1000건이 넘는 그런 실종 공고 정리하고요. 정말 다양한 그런 채널들 통해서 이런 실종 아동 정보를 이렇게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녀의 도움으로 벌써 10명 정도의 아동이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될 만큼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도 한데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만약에 양유하였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개척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유아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SNS 등으로 찾아보니까 저까지 괜히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